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당분간도 코스닥에서 조금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뱅크도 제 생각으로는 SK IT랑 같은 비슷한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여전히 저는 카카오 본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이고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지친 모습인데 네. 이번 주 한 주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았죠? 네, 변동성이 굉장히 쉬웠고, 뭐 저도 맨날 요즘에 단기 매매 해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에 계속 집중해서 해도 사실 좀 대응하기 어렵고, 제가 생각했던 타점들보다 계속 어긋나는 케이스도 많았기 때문에, 뭐 수익 낸 부분도 있었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네, 네. 어려웠죠. 네. 그렇다면 지금 지수, 지금 이제 횡보장이라고 봐야 네, 되나요? 아직까지는 횡보장인데, 일단 어제 뭐 외국인들 선물에서 조금 특이한 이제 모양이 좀 나왔죠. 제가 종종 이제 외국인들 선물을 가지고 지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어제 아침 10시까지만 해도 오늘 조금 뭔가 특이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장중에도 이제 제 손님들한테 이제 단체로 문자를 또 보내드리고 그렇긴 했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조 9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장중에도 생각을 했던 거였지만, 이렇게 장중에 많이 샀던 게 최근에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서브프라임 때부터 제가 소팅을 한번 해봤는데, 네. 소팅을 한번 해봤는데, 2015년 8월 달에, 당일로, 데일리로, 2조 1천억 정도, 2조 900억 정도죠. 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가 최근 서브프라임 때 포함해가지고 2위 기록이에요. 2위 기록. 그래요? 네, 2위 기록. 그러니까 어제 장중 캡처한 거라서 한 1조 8천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 1조 9,600 거의 2조 가까이 거의 2조 가까이 했네.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월 말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계속 매도 했었어요. 매도 훨씬 더 많죠. 살 때는 조금 찔끔 사고, 여기서 조금 이제 한 1조 5천 사긴 했지만 바로 다 매도로 나와버렸었는데, 어제 2조 정도의 순매수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하방도 좀 막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6월 달 선물 옵션 만기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여전히 외국인들 선물 순 매도긴 하지만, 어제 2조 매도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냈던 거를 좀 환매수했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팔았던 거를 또 밑에서 받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는 좀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방, 네, 그러니까 하방. 하락하는 네, 거에 그렇죠. 대한 염려. 그렇다 그래서 지금의 하방이 또 위로 바로 올라가는 그 정도는 아닌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3,200에서 3,300포인트 정도 계속 왔다 갔다 가두리, 박스장이 네, 계속 가두리 간다고 봐야겠네. 가두리 양식장 하는 거죠. 네, 호가들도 보면 가두리 양식장이고, 왜냐면 어제 현물이 좀 따라 들어왔으면 조금 이제 현선물이 동반 매도를 해야 그 방향으로 대한 신뢰가 나오는데, 어제 보면 선물에서는 1조 9천 정도 사긴 했지만, 선물에서는 뭐 600억밖에 안 샀거든요. 현물. 네, 현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결국 지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수는 결국 외국인들이 핸들링 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하에 이제 전 주식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직 지수도 여전히 크게 올릴 생각은 없다. 다만 하방은 좀 막아놨다 이렇게 보면 되고, 대신에 코스닥에서는 좀 의미가 있죠. 네. 코스닥은 좀 어제 많이 산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보면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면 딱 봐도 파란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닥을 보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2,500억 정도를 샀죠. 많이 샀네. 많이 샀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의 한 6분의 1 정도 사이즈라고 봤을 때, 한 코스피로 치면 1조 넘게 산 거. 그런 개념 파괴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 외국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코스닥의 흐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변동성은 좀 있지만,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당분간도 코스닥에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관점은 그렇게 놓고 이제 앞으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그 중소형주가 갈 거라는 이야기. 예. 결국 이제 매수가 따라주니까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좀 특이성이라고 할까? 이걸 좀 따져보면 연속적으로 오르지는 못한다. 맞죠. 네. 하루 이틀 오르다가 맞습니다. 끝난다. 네.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 잡기가 참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의 주제도
오늘의 주도주는 내일의 주도주가 아니다. 라는 컨셉을 좀 잡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로 끝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루 이틀 정도 연속성 가기는 하는데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조금 더 불을 뿜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쉬는 국면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쭉 보면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갔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주 갔었고, 그다음에 그 틈새 시장으로 해서 무더위 관련 주식들이 좀 올랐었죠. 그러니까 뭐 폭염 관련 주식들, 뭐 원전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묶어서 올라갔던 것 같고, 어제는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확실히 좀 센 모습 전체적으로 보여줬었고, 그리고 오늘은 또 뜬금없이 또 5G 에릭슨의 수주 이슈 나오면 또 5G가 올라오고, 또 다음 주 되면 그날의 이슈에 맞춰서 그냥 명분 삼아서 쭉 거기로 또 가고, 그러면 그 전날 가장 셌던 주식들이 또 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느 한쪽을 연속성 잊지 못하고 계속 빨리빨리 도는 장세가 뭐 계속 7월달 들어서 계속 순환매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은데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되는 때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지난주 계속 우리 점검해봤던 네. 그 우리 황 팀장님이 얘기했던 그 종목들 있죠? 네. 그 일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좀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저는 좀 사실 고점이어서 이제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무시하고 그냥 10만 원을 넘어버렸죠. 네. 여기 이제 저는 사실 요거 분봉을 보면 조금 더 상승 여지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 줄 때 거래량이 없어서 조금 그냥 신규는 좀 보수적으로 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냥 홀딩 해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 결국 10만 원을 찍었고 신고가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신작에 대한 이슈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다른 게임주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라 분위기를 좀 끌고 분위기를 가나 좀 보죠. 끌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게임주들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신고가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일단 다른 게임주들도 한번 순환매 차원으로 게임 섹터 내에서 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신규로 사세요. 하기엔 좀 하기에는 부담스럽네요. 사실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어제의 이 거래량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이라도 하더라도. 양봉이라도. 글쎄요. 뭐 지금 뭐 이제 하반기에 지금 오딘이 지금 일단 히트를 쳤지만 사실 생각지도 않은 히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것들이 반영된 것 그러니까 같고. 진짜 기대하고 있는 네. 게 다 나온다 이거죠, 하반기에. 제대로 카카오 게임즈가 뭔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제 자회사를 가진 엑셀 게임즈 자체로 게임 개발해서 히트를 쳐야죠. 지금 퍼블리싱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좀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 대응하면 되는데 신규 진입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보고요. 그다음에 신흥 SEC? 네, 신흥 SEC 동아기업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비엠이 이게 좀 저는 이제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요거 거래량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 음봉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부터는 대장주가 이제 좀 쉬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각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이제 각자 이제 각계정투 양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에 저는 삼성 SDI 쪽으로 엮여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흥 SEC가 대표적인데 오늘도 보면 뭐 에코프로비엠이 올라서 같이 따라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흥 SEC도 최근에 조정 줄 때 같이 조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삼성 SD 항은 아직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래량이 터진 게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조정 주다가 이제 또 반등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게 제가 딱 좋아하는 30%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30%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 고점 대비해서 33% 이제 상승률을 100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딱 거기 33% 조정이 나와서 근데 거래량이 계속 죽으면서 내렸기 때문에 뭐 하반 내년까지 실적 모멘텀 계속 살아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신흥 SEC는 신규로도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신규로. 네. 뭐 그동안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셨다라고 하면 지금 것에는 신규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동화 기업도 마찬가지고 계속 내년에 공장 증설해가지고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쪽은 뭐 지금 뭐 주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정작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이제 좀 퍼가 내려가는 구간까지는 저는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네,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메타버스가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도 아주 그렇죠. 뜨거웠죠. 근데 이제 알체라가 조금 이제 고점 분위기를 좀 보여줬죠. 왜냐면
요 거래량이 조금 저는 이제 상장 이후는 좀 다른 개념이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온 거래량, 요 거래량이 보시면 1,600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상장 주식수가 보시면 1,350만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이 거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거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 주식을 이제 고점에서 이 거래량이 나오면 이제 물량이 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물량이 다 이제 털어냈다. 또는 한 번 다 털어내서 그걸 매집으로 보고 다시 2차 상승이 나온다라는 관점인데 일단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아예 오히려 내려오면 한 44,000원대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매를 해볼 것 같아요. 지금 구간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대장의 역할을 대장은 자이언트 스텝이 하긴 했는데 일단은 알체라도 같이 이 주식도 여기서 이제 뭔가 고점 그 상장 주식수만큼에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여기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러니까 두 종목이 계속 이제 대장 역할을 계속 대장 부대장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종목 두 개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고점의 냄새가 좀 났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거고 조금은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면 차라리 오히려 어디냐면 이것도 똑같이 33% 조정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도 오늘이었네요. 보니까 오늘 제가 못 봐가지고 올랐는데 오늘 정도 어제 종가 정도에서는 한번 단타로라도 해볼 만하긴 했었네요. 고점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금 말씀드린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몇 번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또 관심을 계속 그렇죠. 가지고 네. 있으신 분이 있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21일 기관 수요 예측 카카오뱅크 네. 있다고 하는데 뭐 뜨거운가 봐요, 경쟁률이. 지금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관련 주식들 뭐 예스24나 뭐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지분을 가지고 지분 있는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한번 반등이 나왔죠. 네, 근데 이 이슈로 만약에 오늘 올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지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들을 쭉 보면 결국은 다 밀렸어요. 일시적으로 한번 테마를 타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 이외에 특별한 테마나 이게 모멘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뱅크 이슈가 그냥 불거지면서 같이 한번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스24도 오늘 뭐 상한가까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물량을 털어내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관련 주식은요. 카카오뱅크. 네. 그쵸. 네. 이게 일반 청약은 26일, 27일. 네. 근데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게 여기에도 이제 돈이 SKIT처럼 그렇죠. 수십조가 들어가게 되면 청약 자금이 근데 네. 또 주식시장의 그 매수 조금 영향은 좀 있겠죠. 네. 자금이 좀 빠지면서 좀 빠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SKIT도 보면 뱅크도 제 생각으로는 SKIT랑 같은 비슷한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상장하고 네, 나서. 상장하고 지금 다들 보면 사실 공모하시는 분들은 다들 따상을 막 기대하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따상만 가면 다들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같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좀 따상이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기 때문에 SKIT도 보면 상장 첫날 급락 한번 하고 나서 물량 소화하고 이제 조금 뭐랄까요 SK가 이제 좀 분리 이슈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 다시 상장 전 주가로 다 올라왔는데 상장 그때 고점 이후로 다 올라왔는데 카카오뱅크도 지금 어차피 지금 4대 금융지주 외에 새로운 이제 은행으로는 첫 상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이후에 좀 거래량이라든가 좀 뭔가 모양이 좀 잡힌 이후에 그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 청약 일정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서 어차피 한 군데서밖에 못 하거든요. 네. 카카오뱅크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아쉬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모가까지 그건 이제 신규 상장주는 감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은 매매를 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몇 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엄청날 수 있지만 수익금은 사실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은 얼마 안 되지만 수익금은 그 이상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청약 변경률이 너무 심해서 안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를 노리셔도 저는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SKIT 보더라도 네. 그 밑에 어느 정도 하락해가지고 네. 조정 횡보하던 그 다음에 이제 뜨기 올라왔잖아요. 시작했으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카카오에 있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보고 카카오를 투자했던 분들도 일정 부분은 분할할 수밖에 없겠죠. 예. 기관들도 카카오에서 좀 일부 자금을 빼가지고 카카오뱅크로도 넘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기회는 분명히 또 나중에 분명히 생깁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네. 계속 도니까 우리가 그럼요. 너무 그냥 네. 그때 너무 몰입해가지고 조급해하고 조바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이 네. 많기는 하지만 네. 이 카카오를 그 매도하는 시점 이것이 결국은 카카오뱅크 이런 게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했을 때가 네. 매도 시점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네.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다가왔단 말이죠. 어때요 지금 흐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부터는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대량 거래 음봉 나왔을 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14만 원 초반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저께죠. 수요일 날 한번 급락이 나와서 사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맞죠. 14만 원대가 오기는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고, 오늘도 결국은 이 음봉을 장악하지 못하고 또 윗꼬리다를 밀렸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더라도 저는 추가 하락의 여지는 충분히 아직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를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얼마 정도로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본격 상승이 여기서부터니까요. 이다라고 보면 이 정도니까요. 딱 나오죠. 이것도 3분의 1점 쪼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 목요일 날 되돌림 나올 때 이날 음봉이어서 한 번 더 사실 저는 개파락이 나오기를 사실 기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영상에도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삼성 요 때의 느낌이 삼성전자 1월 달의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1월 달의 느낌인데 기간 조정으로 질질질 끌면서 진짜 지루하게 갈 거냐, 아니면 저는 오히려 가격 조정을 한번 세게 딱 맞고 딱 올라와 버리는 게 사실 깔끔하거든요. 그지 장중에 장중에 찍고 바닥 한번 찍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오히려 6개월 지지부진해서 희망 고민하는 것보다 가격 조정으로 쭉 내렸다 팍 튀어버리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저께 조금 더 하락이 좀 갭하락이 좀 세게 나와서 이 하락의 여파로 인해서 아예 오히려 14만 원이라는 가격을 확 깨버렸으면 더 세게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좀 어설프게 밀었고 어설프게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윗꼬리가 썩 예쁜 윗꼬리는 아니거든요. 상승 하락 추세를 오히려 하락 추세 선을 더 정당화해버리는 윗꼬리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카카오 본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저는 여전히 지금부터는 아니라 아직도 부정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14만 원 정도를 밸런스를 깨버리는 가격대가 와야 신규 진입은 저는 그때가 더 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가 페이가, 저도 지난주에 이제 방송할 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이제 뱅크가 아니라 페이가 상장이 지연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카카오 되게 여전히 친절한 주식 같아요. 왜냐면 기회를 한번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카카오가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을 때 카카오가 단봉으로 죽지 않고 3번 고점을 만들고 죽었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분명히 그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의 여지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사실 카카오를 기대했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어제 진짜 잠깐 죽었거든. 요 캔들인데요. 이게 결국 양봉으로 줬지만 이거를 보면 여기거든, 여기. 쭉 당겨서 보시면 이날 양봉이지만 개파락이 세게 나왔어요. 그러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68 나왔잖아요. 개파락이. 그러니까 이 지지 이제 3분의 1 조정 30% 고점 대비 30% 조정 가격을 갭으로 깨버렸고 그걸 이제 땡겨 올려버리는 그게 나. 그러니까 카카오도 어제 이걸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오히려 여기서 시가가 여기서 확 시작해서 14만 원 여기서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오히려 밑에서 있던 매수 세력들이 쫙 밀어 들어왔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약간 제가 제 생각으로는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제 추가 매수나 뭐 기존에 뭐 못 팔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신규 매수 노리는 분들한테 또는 단기 매매를 노리는 분들한테도 저는 이거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 거래량이 조금 이게 거래 아예 좀 덜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많이 나와서 여전히 저는 보수적으로 봐도 또는 차라리 네이버 사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굳이 카카오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카카오보다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카카오를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뭐 어차피 그 뭐 100조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워낙 그죠. 많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그죠. 앞으로 좀 조정의 기간이 근데 길어질 수 있다 길어질 이건데 수 있죠. 그런데 길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개파락이 네. 중간에 나오면서 14만 원을 깨고 밑에서 네.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저는 매수의 그때, 시점이다. 저는 오히려 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쵸, 계속 그쵸. 기간 네네. 조정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갭상승은 매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매도고 오히려 주가 떨어질 때 개파락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이제 기준들이 있어야겠죠. 여기를 넘어서는 가격 또는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가격에서의 갭상승과 개파락은 오히려 역으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카카오 좋은 주식이죠.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16만 원에 팔고 지금 다시 샀으면 지금이라도 샀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함부로 말하기가 무서운 주식이에요. 왜 자꾸 변명을 자꾸 해. 약한 모습.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